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제가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뭔가 커다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도록 열심히 내 한 몸이 망가지도록 아니면은 강사라면 이 목이 터져 나가도록 열강을 해주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거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세상을 가는 것을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살아가야 큰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은 이유는 있지만 그런 것은 각설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는 그런 학생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그런 학생이냐면 설명을 한 4-5번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것을 못 알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부모님도 얘가 못 알아듣고 선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겠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좀 따로 불러서 보충을 해줬으면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내가 설명을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노는 날까지 걔를 따로 불러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변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보통 요즘에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도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은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책 가지고 책을 읽었잖아요. 심심하고 그럴 때 항상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도 많지도 않아가지고 읽은 책 또 읽고 이런 집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책을 읽고 자란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의지를 갖고 스마트폰 이런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책을 읽히는 이런 부모님들은 거의 너무나 적고 대부분은 스마트폰 세대를 살아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읽는 것을 굉장히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걔네들은 어떤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을 또 추구하죠. 그러면서 별로 내용도 없는 이런 것을 깔깔거리고 웃고 재미나 주는 이런 것들을 또 추구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점점 더 이해력이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애들을 보충을 시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 따로 불러서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저놈은 바본가 이러면서 도대체 왜 10번이고 20번이고 따로 말을 해줘도 못 알아쳐먹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또 아이도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따로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난 진짜 바보구나 이러면서 진짜 자괴감에 빠지는,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자괴감에 빠지는 이런 형국으로 이제 치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보충까지 해서 그렇게 해주는데도 얘가 이제 못 알아듣고 이러면 결국은 학원을 그만두죠. 그럼 학원을 그만두면 거기서부터도 또 서름이 또 복받쳐 오르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 돈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또 보충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학원을 그만둘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서름의 세월을 사는 거야. 그리고 너무 피곤한 세월을 사는 거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요, 설명을 해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설명을 해주질 말고 어떻게 하시냐면 외우게 시키시면 됩니다. 외우게.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문장 외우기 이런 거.
물론 아무 문장이나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걔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과 관련된 문장을 외우게 시키는 거죠. 한 하루에 한 5문장? 아니면 머리가 뭐 크면 뭐 10문장?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학생에게 그 정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바이 사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씹어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숙제도 아니고 그날 오면 그 정도를 외우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냐면 하루 이틀 가잖아요. 그럼 쌓여서 그 애가 그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문법 문제랄까 이런 것과 관련된 문장을 벌써 50문장 이상 외우면요. 얘는 문법을 이해하지 못해도 올바르게 그런 문장을 말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가 여태까지 이렇게 외웠던 문장이 사실은 뭐 B동사에 관한 거였어. 아니면 현재 완료에 관한 거였어. 이러면서 그때서부터 설명을 하면 일단 자기가 전혀 모르는 것을, 만약에 외계어 같은 것을 설명만 계속 매일매일 받는다고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외워서 몇십 문장이나 외워서 아는 문장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애는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언제서부터 알았냐면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문법을 잘했습니다. 문법을. 나중에 선생이 돼서도 문법과 독해를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의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스토리북을 한 문장씩 외우게 시켰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한 문장이면 쉬울 것 같죠? 근데 이게 누적이 돼봐, 누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면, 물론 쇼트 스토리로 아주 짧은 거라서 한 2주 정도 되면 한 권을 외우는 거지만, 이게 매일매일 한 문장을 외웠는데 그 전 문장도 물어보고 이러는 거니까 결코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그거 하나, 쇼트 스토리를 외우게 시켰다. 매일 한 문장씩 외우게 그냥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 한국말의 발음보다 영어의 발음이 약간 뮤지컬처럼, 이렇게 음악처럼 이런 식으로 들리고 그 발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영어의 발음이. 그래서 놀이처럼 그걸 이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법적인 그런 것도 없이 계속적으로 외웠는데, 그것을 몇 년간 외우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저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때 처음 문법을 배운 세대였어요. 중학교 때 처음 문법을 배우고 영어도 그때 처음 배우고 문법도 처음 배우는 그런 세대였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문법을 힘들어했습니다. 왜냐면 영어도 처음 배우는데 문법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문법을 한 번 정도 설명을 해주면 그게 다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외워놨던 그런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장들을 알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게 훨씬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조기 교육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아무튼 또 옛날 선생님들은 또 문법을 어렵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법을 잘했었던 것 같아요. 문법하고 독해를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 어렸을 때의 그런 경험으로 커서도 항상 애들에게 문장 외우기를 시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정말 문장 외우기, 이거는 정말 모든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렸을 때 문장 외우기만 잘해도 영어는 반 이상 마스터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똑똑했던 게, 옛날에도 한자를 그냥 이유 없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날일 달월 몰라, 아무튼 그걸 갖다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외우게 시켰잖아요. 그럼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뭐 랩 부르듯이, 아니면 아무 이유
이유도 모르고 팝송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턱대고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한 1, 2년 전 영상 중에 제가 뭐가 있냐, 무턱대고 배우기, 무턱대고 외우기, 그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영상도 한번 찍었는데, 진짜 이게 아이들이 설명을 해도 모를 때는 설명을 다시 해주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외우게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외운 문장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걸 다 문장을 외우고 애가 말을 하고 그럴 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법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즘에도 뭐 영어 조기 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이른 나이에 문법도 배우고 아니면 영어도 시작하고 이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한 5학년 되기 전, 빠른 애들 한 4학년, 진짜 똘똘하고 빠른 애들은 4학년, 그렇지 않으면 5학년 되기 전에는 문법을 뭐 정식으로 안 가르쳐요. 지속적으로 문장 외우기를 시키고 차라리 회화나 잘하라고 회화 구문을 외우게 시킵니다. 회화, 표현, 익스프레션을 계속 외우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을 5학년 때 처음 뭐 문법을 가르치고 이래도 이게 애들이 이해가 되니까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 뭐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도 쉽게 가르치는 게 그게 성의 없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누가 그런 말 했지? 아무튼 엄청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본인이 가르치는 것을 정말 쉬운 문장으로, 쉬운 하나의 문장으로 그 데피니션을 딱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을 가르치는 너도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군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선생님이 막 이 목이 다 쉬고 막 건강에 무리가 가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토요일 일요일 놀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시킨다고 학생이 그걸 다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선생님은 학생이 원망스럽죠. 저 바보 같은 놈은 왜 이렇게까지 해도 모르나? 그 학생은 선생님이 너무 부담스럽죠. 그리고 자괴감이 들죠. 나는 진짜 바보인가? 왜 이해가 안 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애를 가르쳐 봤는데 애가 한 4-5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어. 못 알아들어. 그럴 때는 설명을 그치시고 외우기를 시키십시오. 외우기를 좀 더 많이 시키세요. 그러면 뭐 잘 모르는 엄마나 이런 분들은 왜 외우기만 시켜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건 엄마들이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오면 또 외우기를 시키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나중에는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 설명을 멈추고 외우기를 지속적으로 시키고 나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그 학생을 위해서도 좋고, 그 뭐 선생님을 위해서도 좋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좋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